안녕하십니까, 캐디안입니다. 오늘은 캐디안에서 만든 리습 111개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리습 사용법 5편으로 21개 리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법 1에서 4편과 리습 다운로드 및 로드 방법을 보시려면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여드릴 리습은 캐디안에서 제공하는 리습으로 무료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RCT2는 선 두 개의 중심선을 이렇게 가로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선들을 찍어줘서 이 선의 중심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 해보겠습니다. RCT2 선 찍어주고 선을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지고요. 또 이런 선도 두 개를 찍으면은 기울어진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RCT2였고요. 그 다음에 CP2는 copy2라고 보시면 돼요. copy, 두 번째 copy2. 그래서 이런 단일 객체를 아까 스트레치2처럼 그냥 원클릭으로 바로 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요. CP2. 객체 가면은 근처점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찍고 바로 카피가 됩니다. 찍고 이거를 100만큼 이렇게 하시면 100만큼 이동이 돼서 카피가 된 거예요.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100이 됐는지. 제가 100만큼 100이라는 값을 주었는데, 자, 이렇게 100만큼 이동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역시 copy2. 자, 이런 객체도 그냥 바로 이렇게, 특정 값을 입력을 하면은 동적 입력을 이용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놓고 100 엔터 하시면은 100만큼 이동도 가능하고요. 자, CP2는 단일 객체를 원클릭으로 복사하는 그런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까 CAR 명령으로 이런 원을 그리면서 배열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중심선이 이 중심선은 있는데 이 중심선이 없어요. 요 중심선. 이 중심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이 CLP. 자, CLP에서 중심점을 찍고, 자, 원을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이 생겼죠. 이렇게. 그죠? 자동으로 중심선 생겼죠?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LP 해서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원 하나 찍어주시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CLP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객체에 구멍 파는 거예요. 이게 구멍. 이게 구멍 파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명령이 홀입니다. 홀. HOLE. 구멍이니까 홀. 그래서 요 교차점을 찍어주고, 자, 밑에 방향으로 구멍을 파라. 네, 가로가 10, 깊이가 20. 이렇게 10, 20인 만큼의 구멍을 팠고요. 이게 방향과 상관없이 다시 밑에서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 자, 여기를 찍고 위에 방향으로 해서 20에 40.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0에 40만큼 구멍을 파게 됩니다. 자, 이게 HOLE, 홀, 구멍 파기 명령이었고요. 네, 다음 명령은 ASC, 축 끝단 자동 못따기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샤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축을 대화식으로 먼저 그려본 적이 있었죠. 그런 샤프트를 그린 다음에 양쪽 끝에 이렇게 못따기가 필요할 경우 이 ASC 명령을 이용해서 편하게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SC 엔터 해주시고, 자, 못따기 할 값을 6을 주고, 자, 위에 수평선 찍고 수직선 찍고 밑에 수평선 찍고 순차적으로 찍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8을 주고 위에 수직선, 그 다음에 밑에,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찍어주시면 축 끝단 자동 못따기가 아주 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명령은 WW와 EE 명령인데요. 자, WW는 일반적인 트림 명령보다 더 트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트림 명령인데요. 자, WW 엔터 하시고 이 두 선을 걸쳐지게 이렇게 두 점만 찍어 주시면은 걸쳐진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자, 또 엔터. 자, 이렇게 걸쳐 주시면은
그 부분이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선이 지나간 부분이 아주 편하게 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은 이렇게 두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이 지금 만나지 않았죠, 그죠? 자, 이 두 선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명령이 EE입니다. EE. 역시 걸쳐서 이렇게 두 점만 찍어 주시면은 두 선이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필렛에서 라디우스 제로 값을 중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은 WELD 웰드. 자, 용접 기호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명령인데요. 자, WELD 엔터 하시고, 자, 용접부 한 변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10이라는 값을 주고, 자, 여기 구석 찍어주고, 자, 오른쪽 위쪽, 자, 다시 20을 주고 찍고 왼쪽 위에, 자, 다시 30 주고 찍고 왼쪽 밑에, 다시 20 주고 찍고 오른쪽 밑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용접 기호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은 RL 명령인데요. 요거는 두 선을 그리면서 그 사이에 필렛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요. 자, 한번 RL 하시고 이 라운딩할 반지름 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주고 저점을 찍고 또 찍고 그 다음에 찍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우리가 F8번을 키면은 F8번을 키고 오소 모드를 켜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자, 90도로 꺾인 선이 거지는데 다시 한번 자, RL 하고 자, 15를 주고 찍고 오른쪽 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력해준 그 반지름 값이 중간에 자동으로 그려지게 되죠. 우리가 수치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RL 하시고 자, 값을 20을 주고 자, 시작점을 찍고 오른쪽 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또 윗방향으로 넣고 50 엔터 하시면은 자, 가로가 100, 세로가 50이면서 중간에 반지름이 20인 이런 선과 호가 한 번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 입력 모드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L 명령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EX1은 자, 이게 선이나 호나 폴리선을 한쪽 방향으로만 10%씩 늘려주는, 찍을 때마다 10%씩 늘려주는 그런 명령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원본이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찍으면 이렇게 10%만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X1 엔터 하시고 이 부분을 찍으면 이 윗부분만 10% 늘어나죠. 또 눌러주면 또 10% 또 늘어나죠. 자, 여기 눌러주면 오른쪽이 10%, 여기 눌러주면 왼쪽만 10%, 여기 밑에 눌러주면 밑에 쪽만 10%.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준 부분만 10%씩 늘어나게 되는 명령이 자, EX1입니다. 그 다음에 EX-1은 EX-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EX-1. 자, 요거는 반대로 EX-1 하시면은 눌러준 부분만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랑 반대죠. 눌러준 부분만 줄어들어요. 또 줄어들고, 이쪽 오른쪽 줄어들고, 또 밑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눌러준 부분이 10%씩 줄어드는 명령이 EX-1입니다. 네, 이제 다음 명령으로 AR2 리습을 알아볼 텐데요. 자, AR2 리습은 속이 꽉 찬 화살표를 그리는 리습인데요. 자, 명령창에 AR2 엔터 하시고 자, 끝점을 잡아주시고 화살표가 그려질 방향을 찍고 자,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자, 한 변의 길이가 여기 10인 이런 화살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또 찍고 밑에 방향 14 해보겠습니다. 자, 찍고 왼쪽 방향 10, 찍고 오른쪽 방향 15. 자, 이런 식으로 속이 꽉 찬 화살표 그리는 명령이 AR2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주로 시퀀스 도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BH 명령은 등분할이라고 해서 제가 DBH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 선이 있을 때 이 두 선을
5조각으로 만약에 5칸으로 등분할 선을 긋고 싶을 때, 자, DBH 하고, 자, 선을 요 코너에서, 자, F8번 끄시고, 직교 모드 끄시고, 이렇게 선택을 걸쳐서 해주시면은, 걸쳐서 해주시고, 5 입력하면은, 이렇게 5칸으로 됩니다. 지금 녹색으로 된 거는, 자, 이렇게 레이어가 히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DBH. 찍고 5칸. 하면은 이렇게 1칸, 2칸, 3칸, 4칸, 5칸으로 이렇게 등분할돼서 판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이런 비스듬하게 있는 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DBH 찍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주고 4칸 하면은 이런 식으로 4칸으로 자동 등분할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DBH 등분할선 자동으로 그리기 해보았고요. 그 다음 명령은 자, MOF 멀티 옵셋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옵셋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옵셋은 값을 만약에 일반적인 옵셋은 이렇게 10을 주면은 그냥 계속 10이라는 값만 우리가 옵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이 다른 걸 원할 때는 또 빠져나가서 엔터하고 또 20 이렇게 값을 달리해서 주고 우리가 옵셋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가지 계속 바뀌는 값들을 자, MOF 하면은 자, 멀티 옵셋 MOF 하면은 10 주고 이렇게 한번 또 20 주고 또 한번 30 주고 또 한번 이렇게 계속 값들이 달라질 때 이렇게 다른 값들을 바로바로 주고 옵셋을 할 수 있어서 예, 그런 용도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옵셋 리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숫자 1에서 10번하고 자, 1 옆에 있는 요 기호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요. 자, 여기요. 자, 우리가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자, 1번이라고 치시면은 1번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레이어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고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 놨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다시 닫고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2를 누르시면은 2번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전체 선택하고 3번 하면은 이렇게 또 녹색으로, 또 전체 선택하고 4번 하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1번 옆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레이어 0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0번에서 레이어 10번까지 바로 객체를 선택하고 숫자만 누르면은 레이어가 바뀌는데요. 이 레이어는 미리 존재해야 이 명령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 HTOL 명령인데요. 자, 해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치를 해치 레이어에 만약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넣지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 자동으로 HTOL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도면에 있는 모든 해치가 자동적으로 해치라는 레이어를 자동으로 만들고 그 레이어의 해치를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HTOL 엔터만 하시면은 지금 이 해치와 이 해치가 지금 색깔이 바뀌면서 자, 레이어가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은 레이어가 0번이에요. 0번. 그죠? 레이어가 0번이죠. 자, 레이어가 0번입니다. 자, 이제 HTOL 하고 자, 엔터만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자, 보시면은 해치 레이어, 그죠? 해치 레이어의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도면에 있는 지금 모든 해치가 한 번에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HTOL 하고 엔터만 해주시면은 이 해치들이 자동으로 해치 레이어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은 자, tmake입니다. tmake. 자, tmake는 자, 이런 이제 뭐 판넬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기 판넬, 외형 박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박스에 우리가 tmake라는 명령을 하고 자, 시작점을 찍어주세요. 만약에 미들 포인트를 이렇게 찍고 T자 형상을 그릴 방향을 이쪽을 찍어주고 제가 10, 20, 30, 4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값이 간 거죠. 그래서
자, 10, 10, 20, 1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T자 모양의 이런 형상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죠? 10, 다시 한번. 자, 10, 10, 20, 10.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T자 모양의 형상을 자동으로 그리는 리습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S 렉탕글, 사이드 렉탕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S 알리시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이런 정면도가 이렇게 사각형의 정면도가 있을 때 측면도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각형으로 측면도 모양이 나오겠죠. 그럴 때 정면도의 선을 찝어서 측면도의 사각형을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리습인데요. S 알리시 엔터 하시고, 자, 이 선을 찍고 측면도를 그릴 이 지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냥 30 해볼게요. 30. 자,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게 30입니다. 30. 그죠? 이 높이가 그대로 오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30 가고 자동으로 중심선까지 그려지는. 자, 또 이제 해서 왼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 자, 이런 식으로 측면도를, 사각형 측면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S 알리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도면에서 우리가 퓨즈 그리기인데, 지금 시퀀스 도면에서 우리가 심벌 그리는 리습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데요. 자, 퓨즈라고 하시면은 퓨즈 하시고, 이 시퀀스 도면 리습을 제일 처음 실행할 때 이 배율, 삽입 배율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2를 주면은 원의 직경이 3mm인데, 자, 일단 2를 주고 한번 해봅시다. 2를 주고 선을 찍고 선 방향 오른쪽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자, 지금 이게 1의 크기인데요. 자, 레이어를 다시 0번으로 바꾸시고, 이제 전기 시퀀스 도면에서 우리가 이 배율을, 중간의 배율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명령창에 FAC 엔터라고 하시면은 삽입 배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3으로 제가 바꾸고 퓨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번 레이어로 방금 전보다 3배가 커진 퓨즈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1, 요게 3. 또 세로로 찍고 밑에 방향, 그죠? 찍고 위에 방향.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시퀀스 도면에서 퓨즈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 명령은, 자, 육각형의 약자로 제가 육지라고 했는데, 이런 육각형 안에 가운데 수평선이 그어지고, 자, 위에 글자 한 줄, 밑에 글자 한 줄, 이런 모양을, 또 육각형 모양 안에 글자를 넣을 또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육지라고 한번 명령을 해보고, 자, 중심선, 육지의 중심선을 찍어주고 35, 그 다음에 위에는 AB, 밑에는 CD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런 육각형 모양의 ABCD 이렇게 두 줄의 글자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육지 리습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는, 자, 플레이트라는 명령인데요. 주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둥의 바닥에 이게 바닥 철판이고 여기에 볼트가 들어갈, 그죠? 우리 앙카 볼트라든지 이런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판 이런 플레이트를 자주 그리게 될 텐데, 이런 플레이트를 그냥 값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런 리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지어보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트 중심선 찍어주고, 자, 베개 20에 20 떨어진 데서 10mm 짜리 원을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게 100이고요. 가로 100, 세로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20이고 10mm 짜리 원을 4개를 각 귀퉁이에 그리게 된 거죠. 이게 플레이트 명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OFS 명령은, 자, 길이 조절 사다리꼴 옵셋인데요. 자, 이런 사다리꼴 모양을 옵셋 명령으로 3번에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걸 제가 다시 다 지어보고, 자, 이제 OFS라고 명령창에 입력을 하시고, 자, 20 떨어진 상태에서 50짜리를 그려라. 그러면은, 자, 요게 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입니다. 자, 또, 엔터 하시고, 20 떨어진 데에서 80을 그려라. 그러면은, 다시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게 20, 요게 80. 또 30 떨어진 데에서 60 하면 또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리꼴 형상으로 우리가 옵셋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OFS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습 사용법 안내 5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국산 캐드, 캐디안 2025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